네, 안녕하십니까. 자, 5월 첫 수업이고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자, 5월, 6월 수업은 기본서 마지막 과정입니다. 7월부터 문제풀이가 들어가죠. 자, 마지막 과정인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 오신 분 중에서 5월부터 오늘 처음 등록하시고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 손 들어 봐주세요. 고정입니다. 몇 분 되시네요. 자, 한 번만 더요. 3월 달부터 하신 분요. 손 들어 봐주세요. 좀 크게 들어 봐주세요. 둘, 넷, 여섯, 여덟 분.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럼 나머지 전부 다 1월 달부터나 작년부터 하셨잖아요. 11월 달부터요. 시험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11월 달부터 하시면. 예. 자, 제가 왜 확인했냐면요. 5월부터 하신 분한테 100분 되시고요. 3월부터 하신 분이 8분쯤 되더라고요.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공부는 하기 나름이니까요. 자, 5월부터 하니까 시기가 늦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험은요, 절대 6개월이면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는요, 5월부터 했건 3월부터 했건 아니면 작년부터 했건 10월 달부터요. 모두가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지금부터 모든 분에 한해서 다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첫 시간은요, 합격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합격 사례. 합격 사례가 서울과 부산과 대구예요. 첫 번째. 부산입니다. 16개 시험이고요. 자, 11년 전이죠. 16회. 부산 서면에서 강의를 할 적입니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남자분이에요. 성이 특이해서 기억납니다. 방씨입니다. 이름은 까먹었어요. 나이가 50대입니다. 50대 초중반이라 53살, 4살로 기억납니다. 자, 50대 이분께서 5월 1일부터 처음 공부합니다. 부산의 유명한 고등학교죠. 경남고등학교. 아주 명문고등학교입니다. 이분이 경남고 출신인가 봐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내가 최고 명문 학교를 나왔으니까 중개사 별거 아니다. 그래서 5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상당히 좀 쉽게 받는가 봐요. 한 줄 수업을 딱 들으니까 장난 아니거든요. 진도 빠르게 나가지. 해시는 팍팍 짚어 나가니까 한 줄만 판단합니다. 이야,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중개사가 꽤 어렵구나. 예. 그래서 본인이 느꼈어요. 야, 이대로 갔다가는 6개월 만에 죽도 밥도 안 되겠다. 본인이 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한 줄 만에 전략을 수정합니다. 예. 굉장히 빠른 판단입니다. 그러면 한 줄 만에 어떻게 전략을 수정했느냐? 책이 많잖아요. 자료가 많으니까 이걸 전부 다 보는 데는 내 나이에 한계가 있다. 절대 전부 다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전략은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5월, 6월 강의만 듣자. 자, 강의만 집중하는 거예요. 강의만. 5월, 6월 강의는요, 모든 과목이 시험에 나올 건 다 짚어줍니다. 그래서 선생이 설명을 하고 밑줄 끊는 것만 따라가고요. 건너뛰는 부분이 있죠. 각 과목마다. 건너뛰는 부분은 쳐다보지 말자. 그럴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수업만 최대한 집중하고 최대한 복습을 하고요. 설명에서 건너뛰는 부분은요, 그대로 X 아예 쳐다보지 않습니다. 선생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5, 6월 강의하는 내용만 따라가고 이것만 승부 걸면 60점은 절대 문제가 없다. 90점 수수할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강의만 따라가자. 그리고 깨끗하게 버리자. 이분은 잘 버립니다. 확실히 버렸더니 5, 6월달 수업에서 필요 없는 거 다 뺐더니 기본서에서요, 버리는 게 3분의 1이 넘는다고 하더래요. 그것만큼 시간 전략하잖아요.
왜? 늦게 했으니까. 그래서 오래 걸려 강의만 철저히 집중하고 복습을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7월 달에요. 공부를 잘 하고 있는데 절친한 친구가요. 사업을 제안합니다. 동업하자고요. 거기에 이제 고득해서 결국은 7월 달에 공부를 스톱합니다. 사고로 빠져요. 근데 한 달 만에 문제가 생겼어요. 돈 문제가 꼬여가지고 한 달 만에 동업이 파탄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공부도 깨어지고요. 사업도 깨어지고요. 돈도 깨어지고요. 진짜 손해를 엄청 봤거든요. 그때부터 엄청난 비관에 빠집니다. 야, 이게 뭐냐. 예. 모든 게 다 깨져버리니까. 그때부터 방법이 없어요. 8월 달부터요. 계속 자책만 합니다. 술로요. 아침부터 풀로 술만 마십니다. 소주요. 마시다 하면 소주 3병, 4병. 술에 쩔어요, 그냥. 보름 동안. 술에 쩔다 보니까 결국은 자살까지 결심합니다. 그러다가 생명이 전화했죠. 전화를 걸어요. 상담도 하고요. 도저히 자신도 없고 일바야 그냥 인생 포기하자. 마지막으로 교회 갑니다. 결심하고요. 교회 갔더니 마침 교회 목사가 고등학교 몇 년 선배인가 봐요. 그래서 선배가 마침 이분을 보시면서 갑자기 젊은 후배가 이렇게 헤매니까 호통을 쳐요. 아니 젊은 놈이 이게 뭐냐고 호통을 쳤어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눈을 뜨고 보니까 현실인 거예요. 다시 가다듬자 해서 한 달 반 동안 온갖 방황을 하고요. 자살까지 결심하고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요. 다시 학원에 옵니다. 한 달 반은 버렸습니다. 깨끗하게. 8월 10월부터 남은 기간 5, 6월달 기억 돌려서 강의 돌려서 또 죽으라고 봅니다. 말이 6개월이지 한 달 반을 완전히 실이 빠졌어요. 아무것도 못하고요. 결국은 공부 시간은요. 넉 달 반도 안 돼요. 이번에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쳤더니 아무래도 민법이 강해서 민법을 먼저 쳤나 봐요. 민법을 40년 다 쳤더니 민법이 끝나고 학교 문제 딱 보자마자 얼마나 집중했는지. 예. 학교는 글씨가 안 보인대요.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 순간 내가 힘 떨어졌구나. 아무리 차분히 추스려고 해도 마음이 안 추스린대요. 글씨가 안 보인대요. 도무지 사고를 다 잃었대요. 그 순간 이분이 순간적으로 그 50대에 기지를 발휘합니다. 순간적으로 손을 들어요. 시험장에서 감독관 부릅니다. 불러서 내가 어제 음식을 잘못 먹어서 속에 탈이 너무 많이 났다. 설사 때문에 미치겠다 지금. 너무 급해서 화장실 갔다 와야 되겠다. 감독관이 보내주잖아요. 급한데 볼 일이. 화장실 가서 설사 때문이 아니고요. 이분이 골초였거든요. 담배를 좋아해요. 담배 피우려고 손을 들었던 거예요. 화장실에서요. 급하게 5분 동안에 화장실에서 담배 세 가지를요 쪽쪽 빨았대요. 그냥 쪽쪽. 예. 꽁초가 새까매지더러 5분 만에 쪽쪽 빠니까 그냥 머리가 맑아지더래요. 기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와서 맑은 정신으로 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차는요 겨우 딱 점을 넘겼어요. 가까스로 통과합니다. 가까스로. 이분이 5분 버려가면서 담배를 안 피웠다면 시험 떨어졌어요. 2분 만에 기분 전환이고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런 기지를 발휘해서 2차도 넘겨가지고요. 2차도 가까스로 겨우 통과를 했어요. 결국 아주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동착격을 했습니다. 합격이라서 합격자 모임을 가져요. 시내 식당에서요. 그러면 전부 다 모여서 결국 모임은요 술 마시는 자리도 되겠지만 주로 합격자 모임에 회장 뽑고 부회장 또는 총무를 뽑잖아요. 자, 합격자 모임에 회장을 선출하는데 학생들이 누구하러 추천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바로 자기를 회장을 추천합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 솔직히 나 시험 어렵게 됐다. 힘들게 됐는데 나 지금 운이 좋았다. 원래는 재수가 당연한 건데 만약 재수했다라면 죽을 고생 일도 하는 건데
내가 원래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봉사라고. 예. 이렇게 해서 원래 운 좋게 됐으니까 1년 동안 내가 정말 제수하는 마음으로 죽으라고 내 최선을 다해서 모임을 이끌겠다. 그 말 한마디에 자청해서 회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모임의 회장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기업합니다. 기업에서 딱 한 달 동안이에요. 한 달 동안에 매매 계약, 전세, 한 달 만에 계약을 10건 이상 했다. 엄청난 거예요. 한 건에 2, 300 잡아도 2, 3천이잖아요. 10건 했으니까. 그래서 10건 딱 하고 10건 했대요. 하고 저희 학원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 찾아와서 뒤늦게 그 일식 초밥집에서 밥을 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한 해가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참 롤러코스터던 인생이었다. 정말 흥미로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50대입니다. 5월달부터 시작이었어요. 한 달 반을 망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로지 심장에서 기지를 발휘하고요. 그리고 5월달 판단합니다. 아, 이 시험 될 시입니다, 안 될 시입니다. 되려면 다 버리자. 다 버리고 하지 말자. 본인만 판단했습니다. 결국 자, 이분은 6개월 만에 보기 좋게 동착격을 하면서 회장 모임을, 합격자 모임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예요. 19회 시입니다. 이경옥 씨라고요. 나이가 33이에요. 그 당시 아가씨였습니다. 대구에 칠곡이었어요. 이분은 서울에서 직장을 그만두고요. 잠시 쉬려고 칠곡에 언니한테 놀러 왔던 거예요. 언니가 공인중개 사니까. 언니가 한 달에 7, 800 벌었나 봐요. 잘 벌었죠. 그래서 쉬고 있으니까 마침 언니가 권합니다. 야, 쉬는 김에 중개사 공부하라면서요. 언니 권유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때가 늦어요.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했느냐? 5월 1일이 아니고요. 6월 6일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말도 안 돼요. 7, 8, 9, 10, 넉 달밖에 안 돼요. 진도 다 끝나가지 그냥. 이때부터 학원수 들으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학생이 이만큼 됐거든요. 이 학생들이 하나같이 혀를 끌끌 찹니다. 왜 이제 왔냐 하면서. 자, 그래서 이때부터 방법이 없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는요, 강의만 따라가면 따라가더라도 유시점 넘긴다. 는 전략이 통했고요. 이번 생각은 방법이 없다. 유일한 방법은 최대한 동강으로 따라잡자. 동강을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강을 들어요. 딱 한 달 동안이요. 7월 초까지. 자, 여러분 판단하세요. 내가 5주 수업 다 듣고 한 달 동안에 마치자마자 새벽 2시까지 풀로 동강을 들어요. 한 달 만에 1월, 2월, 3월, 4월 동강을 한 달에 끝낸다. 해보시면 장난 아니에요. 단 한 달 만에 넉 달치 동강을 풀 집중합니다. 한 달 만에 끝내요. 한 달 만에 넉 달치 동강을 끝내니까 필이 와요. 이 시험 보인다. 한 달 만에. 무서운 집중력입니다. 그래서 넉 달치를 전부 다 강의를 소화하고, 그리고 다음 달 8월 말이에요. 전국 모의고사 칩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얼마 전에. 단 2달 만에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1등을 해요. 수험한 사람을 다 제껴버리고요. 콧대를 날 눌러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의 시험 19회 때 고득점으로 합격합니다. 합격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 고맙다면서. 그러면서 꼭 저녁을 대접하겠대요. 저녁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모르실 거예요. 저는 6월 6일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로 울면서 공부했다. 주위 많은 사람들이 놀리더라. 늦게 공부한다고. 울면서, 이를 악물면서 몰라도 학원 수업은 들어와서 듣고 오후부터 새벽 2시까지 죽으라고 넉 달씩 동안을 정말로 이를 깨물고 들었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원래 힘들었던 이유는 누구와 붙더라도 딴 건 필요가 없어요. 집중력만큼은 절대 안 된대요. 집중력. 한 달에 넉 달치 강의는 집중력입니다. 예.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인 얘기합니다. 저요, 이번 시험도 점수가 민법, 개론, 평균 87.5점 나왔습니다. 늦게 공부했어요. 아주 고득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서울입니다. 제가 어제 서울 수업 마치고 천호동에 에듀나인 본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듀나인 학생인데요. 25입니다. 2년 전이에요. 이분도 괴짜예요, 괴짜. 기가 막혀요. 공부를요. 7월 20일부터 시작해요. 7월 20일부터요. 이 사람은 5월달입니다. 6월달입니다. 7월달인데 말도 안 돼요. 7월부터 시작, 7월부터. 그래서 시험 끝나고 그 대개 사이트마다 합격 후기가 있어요. 후기가. 후기에 지청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글인데 본인은 공부를 늦게 시작했대요. 7월 중순부터 했는데 다만 시간은 짧았는데 방법은 없고 학원 수업 안 들었으니까요. 동강으로 에듀나인으로 들었대요. 들었는데 3개월 만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시험을 쳤더니 합격론이 90점 나왔습니다. 90점요. 그 글을 보자마자 저는 무시했어요. 야, 무슨 장난을 이렇게 치느냐. 아니, 7월부터 공부했다. 어떻게 8, 9, 10, 석 달 만에 어떻게 학교는 90점 납니까? 그 말도 안 되거든요. 게시판 글을 보고 장난질이 너무 심하다. 그걸 보고 제가 정말로 좀 화가 났어요.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시험 끝나면서 마침 천호동에서 자, 별도로 자, 컨벤션을 빌려서 따로 학위자 모임을 가집니다. 모임을 가지니까 주로 동강 드신 분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때 대전수도 올라오시고 전주시도 올라오시고요. 전국에서 예전에 동강 듣고 올라온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합격했으니까 늘 동광으로만 보다가 서울 올라와서 합격했으니까 실제로 선생님한테 인사도 드릴 겸 실물 한번 보면서 인사 한번 드리려고요.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젊은 친구가 제 옆에 와서 맥주를 한잔 따라줍니다. 그래서 좀 살도 좀 제법 적고 말이지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려 보길래 먼저 나이부터 물었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를 물었더니 나이가 저는 20대 후반으로 봤는데 40이 넘었더라고요. 42이라고 하면서 아주 꾹 겸손하게 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맥주를 따르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 글 보셨죠? 제가 게시판에 글 올렸는데 제가 7월달부터 공부를 한 본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그러셨어요? 했더니 저는 공부할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가 공부를 하라고 했대요. 엄마가. 또 42이니까 애가 둘이나 있대요. 거주지가 서울의 강남에 방배동에 사는데 어쨌건 동강으로 듣다 보니까 폭 빠졌대요. 그냥 폭 빠졌는데 마침 학교론이 또 이 뭔가 잘 이해가 되고 해서 치니까 의외로 점수가 잘 나왔대요. 90점이 나왔대요. 그래서 글은 올렸는데 마침 가깝고 해서 그래도 점수 너무 잘 나왔으니까 직접 가까이 있으니까 또 인사를 드리려고 왔는 거다. 게시판 글 보고는 화를 냈지만은요, 이분이 직접 와서 하는 얘기 듣고는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렇더라고요. 자, 지금 사례가요, 전부 다 늦게 출발했어요. 여기서는 5월 초부터 6월 6일부터요 7월 중순기부터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고득점으로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 학교사를 왜 강조하느냐? 이제부터 공부가 중요합니다. 공부는요, 절대 자, 시간이 길다. 1년, 2년 공부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6개월만 잡아도 동착하면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단, 자, 지금부터 합격으로 만들려면요, 첫 번째는 시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모두가 공부하면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될 수 있다. 느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부터 집중력 싸움입니다. 집중력은요, 제가 늘 지켜봤지만요, 최단기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공부 오래 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최대한 짧게, 빨리, 집중해서 끝내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제가 오랜 기간 고생을 또 해봤고, 또 강의를 많이 했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집중력은요, 무조건 단기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집중하세요. 집중력만 바라면요, 6개월 동착경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5월달 하신 분 손들어 바라고 있거든요. 집중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중하면서 무엇보다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중력과 공부 방법 두 가지만 잘 갖춰지면요, 6개월 시간 동안에 동착객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도 고득점 동차가 가능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요. 꼭 집중하세요. 6개월 절대 자신감 잃지 마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프린트가 2장 나왔습니다. 2장. 자, 그 중에 한 장은요, 표가 나와요. 표. 자, 표를 보시면서 먼저 전체를 분석합니다. 자, 표를 보니까 제목이, 자, 학교는 최근 3년간 기출문제 분석인데요. 제가 1월부터 3월달, 5월달 계속 강조합니다.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3월달에는요, 기출문제 분석표를 전 범위를 내드릴 거예요. 5월달은 그것도 부족해서요, 최근 3년치를 모두 모아서 디테일하게 전부 다 비교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출제자들은 항상 이런 걸 참고해서 출제를 하거든요. 자, 먼저 학교는 크게 3편인데요. 제1편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제2편 부동산학 강론, 그리고 3편 감정평가론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1편 부동산학 총론은요, 괄호 3 적어주고요. 보통 세 문제가 나와요. 자, 목차가 1장 부동산 개념과 분류, 2장 부동산 특성입니다. 그러면 최근 3년이니까 24회 때 세 문제 나왔고, 25회 때 세 문제, 26회 세 문제. 자, 평균 세 문제가 늘 나오잖아요. 원래도 자, 예외가 없다면요, 세 문제 잡으시고요. 그럼 전체를 보니까 1장 개념과 분류가 2문제가 잘 나오고 특성이 1문제 나오구나. 배정이 다 비슷하잖아요. 2편 내랍니다. 강론은 총 6개 장입니다. 1장 부동산 경제론, 2장 부동산 시장, 3장 정책, 4장 투자론, 5장 부동산 금융입니다. 6장은요, 개발과 관리론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경제는요, 다시 목차가 2가지입니다. 1번 부동산 수요 공급, 2번 경기 변동입니다. 자, 1번 수요 공급에다가 큰 별표 넣어주시고요. 한마디로 핵심 단어입니다. 자, 주로 5문제 안팎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수요공급 핵심 단위이고 괄호 숫자 적어줍니다. 4에서 5 적어주고 보통 4대 문제가 나와요. 출제 편들 봅니다. 24회 때 5문제 나왔고, 25회 3문제, 3문제는 적어요. 적게 나왔고, 26회 때 작년 시험은 4문제가 나와서 평균 4대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자, 3회분을 한꺼번에 비교하니까 굵은 것이 전화기가 있죠. 계산 문제. 자, 계산 문제를 보니까 24회 때 탄력성 나왔죠. 25회 때 가격 탄력성 나왔습니다. 26회 때 교차 탄력성 나왔죠. 계속 보세요. 탄력성이 연달아 계속 나오잖아요. 계산 문제가. 그만큼 탄력성이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는요, 나온 게 또 나온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시험은요, 균형과 결정까지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결론, 수요와 공급에서는 탄력성이 가장 중요하고 계산 문제가. 다음에 균형 가격 결정이구나. 그래서 항상 수요 공급에서는 탄력성과 균형과 결정은요, 계산 문제 절대 놓치지 마세요. 목차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괄호 1 적어주고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경기 변동은요, 각각 24회 한 문제, 25회 2문제, 26회 한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2장
부동산 시장입니다. 시장은요, 목차가 두 가지죠. 1번 부동산 시장과 2번 입지 공간 구조로입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자, 괄호 1 적어주고 한 문제가 잘 나오는데 24회 때 안 나왔죠. 제로. 그리고 25회 때 한 문제, 26회 한 문제. 올해도 한 문제, 두 문제 예상하시고요. 자, 그러면요, 25회 때 또 전화기 계산 문제겠네. 정보가치. 자, 정보가치 계산 문제도 항상 출제를 대비됩니다. A급입니다. 지금 계산 문제는요, 출제된 것만 준비하세요. 출제된 것만요. 그러면, 자, 위에 보니까 경기 변동에서 거미지 모양 계산이 나왔죠. 자, 입도판가 나왔죠. 이런 것들은 안 나와요. 거미지 변동에서, 거미지 변동에서 계산이 나왔지만은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또 나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정보가치는 언제나 A급입니다. 항상 대비하시고요. 목차 2번 입지 공간 구조로입니다. 자, 입지 공간 구조로는요, 괄호 2에서 3 적어주고요. 두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24회 때 무려 6문제. 너무 많이 나왔어요. 25회 때 2문제, 26회 2문제. 주로 두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또 잘 보시면요. 여기도 매년마다 나오는 계산 문제가 있네. 24회 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25회 때 허프의 확률 모형, 26회 또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계산 문제. 첫 번째,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다음에 확률 모형입니다. 하나가 빠져서 보충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입지 계수가 나와요. 해서 입지 공간은요, 입지 공간은 요거 세 가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미 최근 시험은요, 얘가 2번 나왔고, 얘가 나왔고, 얘가 안 나왔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올해는요, 소매 인력 법칙은 나올 리가 없어요. 얘는 연타가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올해 많이 볼 거는 틀림없이 얘는요, 필히 한 문제 나옵니다. 확실히 찍어드리잖아요. 올해 시험은 이거나 이 중에 한 문제 꼭 나온다면 확률이 얼마나 높아요. 이것만 딱 준비해서 그냥 나오기만 나와봐 하게 되면 딱 나올 건데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이것만 준비하시면 돼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요, 몇 번 풀어버리면요, 문제가 우스워요. 다음에 3장입니다. 부동산 정책 발표하시고요. 핵심 단어입니다. 문항수는요, 4에서 5 적어주고 너댓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24회 때 4문제 나왔고 25회 때 3문제 적게 나왔네요. 26회 때는 5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 나온 것들이 제가 정규 시간 때 늘 강조했던 겁니다. 예컨대 정부의 시장 개입 또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다 암기시켜 드릴 거예요. 또는 외부 효과, 지역지구제 또는 임대주택 정책, 조세 정책 많아잖아요. 다 공부했던 그만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4번 볼까요? 부동산 투자 발표하시고요. 핵심 단어입니다. 투자는요, 문항수는 5에서 7 적어주고, 그러면 24회 때 7문제가 나왔어요. 25회 때 6문제, 26회 때 6문제. 보통은 6문제가 나오네. 유의할 점은요, 자, 또 계산 문제를 확인하자. 24회 때 계산 문제가 기대 수익률, 연금의 내각에서 할인 현금 수지분서 3문제 나왔고요. 25회 때 지분 수익률, 기대 수익률, 세후 현금 수지, 수익순수 4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26회 때는요, 딸랑 한 문제,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올해 시험은 다시 원위치. 계산 문제는 3문제에서 3문제. 일단 3문제 출발입니다.
여기까지. 자, 계산 문제 업된다. 충분히 이제 업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볼까요? 5장 부동산 금융은요, 별표하시고요. 핵심 단어입니다. 문항수는요, 5에서 6 적어주고. 그러면 24회 때 4문제 적게 나온 겁니다. 25회 때 7문제, 26회 때 5문제, 보통 5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계산 문제 있죠. LTV와 DTI를 주면서 대출 금액과실 계산 문제가 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시험은요, 원금 균등상까지도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자, 6장. 부동산 개발 관리론 넘어갑니다. 목차가 4개 있죠. 먼저 1장 이용활동, 2장 개발활동, 3장 관리활동, 4장 마케팅 활동입니다. 문항수를 체크합니다. 먼저 1번 이용활동은요, 괄호 1 적어주고, 2번 개발활동은 괄호 2 적어주고, 3번 관리활동은요, 괄호 1 적어주고, 마케팅 활동은 괄호 1 적어주고요. 그러면 먼저 이용활동은요, 한 문제를 적었지만 최근 시험은요, 0, 0, 0. 계속 안 나왔잖아요. 아주 약한 부분입니다. 자, 목차 2번 개발활동은요, 제가 정기 수업을 하면서 항상 2가지만 강조했어요. 자, 지시성 타자 들어보셨죠? 다시 말하면 개발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그거하고 민간 개발 방식입니다. 민간 개발은요, 뭐 자체 개발, 신차지 개발, 또는 뭐 사업 위탁, 수탁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발하게 되면 주로 2문제가 민간 개발과 개발의 타당성 분석 문제가 자꾸 집중되고 있잖아요. 나올 게 많아야 말입니다. 3번 관리활동입니다. 관리활동은요, 한 문제가 나오는데 24회 때 한 문제, 25회 때 2문제, 26회 2문제. 자, 관리에서 2문제 나왔다. 이러면 문제가 편한 겁니다. 관리가 어려운 말이 없거든요. 많이 놔주면 좋아요. 그러나 원래는요, 일단 한 문제를 예상하시고요. 마케팅 활동은 예비 없이 꾸준하게 계속 1, 1, 1 한 문제씩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편입니다.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는요, 역시 핵심 단위다. 별표하시고요. 문항수를 적어줍니다. 6에서 7 적어주고 주로 6, 7문제가 출제가 돼요. 목차가 3개 있죠. 1장 감정평가 총론. 자, 총론은 뭘 공부하느냐? 총론에서는요,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발생 요인, 형성 요인, 재원칙, 지역 분석과 결 분석입니다. 이 부분이 총론이 되고요. 목차 2번 3방식입니다. 3방식. 그리고 3장은 물건별 평가와 가격 공시제도예요. 사실은요, 감정평가는요, 출제 빈도를 다 총괄하게 되면요, 1장과 2장이 중요해요. 그런데 의외로 최근 시험은요, 3장을 많이 묻고 있네요. 25회 때 3장이었어요. 무려 5문제가 나왔고, 작년 시험 4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례적입니다. 원래 이렇게 안 나오는데요. 다시 2장 3방식 보게 되면 전화기가 보여 계산 문제. 자, 그러면 뭐냐? 이렇게 됩니다. 자, 24회, 25회, 26회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23회 때, 자, 계산 문제가 3방식은 2문제 나왔어요. 2문제가 몽땅 무슨 방식? 비교 방식입니다. 비교 방식. 그래서 제가 다음 강의에서는요, 이렇게 나왔죠? 빤히 보이잖아요. 틀림없이 그동안에 수입 방식이 안 나왔습니다. 제대로 공부하세요. 그래서 수입 방식 늘 체크했더니 24회 때는 계산 문제가 2문제가 모두가 수입 방식입니다. 수입 방식. 그래서 수입 가격 그리고 환원율입니다. 그럼 보이잖아요. 또 이때 강의하면서는 25회 때 비교 방식 2문제, 수입 방식 2문제, 원가 방식 돌아옵니다.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제대로 원가와 감가수 연구하시오. 그래서 이제 또 계산 문제 2문제가 원가 방식을 묻는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작년 시험은요, 딸랑 한 문제 나오고 계산 문제가 없잖아요.
다시 올리시면요. 원위치, 원위치. 3방식도 계산 문제를 2문제 예상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이번에 한다면요. 집중해서 둘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출제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얘가 좀 오래됐으니까 얘도 한 문제 내고 둘 중에서 한 문제 내겠다. 고루고루.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최근 감정평가는 아주 예외적으로 바로 물건별 평가나 가격 공시제도가 너무 집중해서 나왔습니다. 요즘이 좀 걸리는데 다시 흐름은요. 정통적으로 1장과 2장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많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상을 분석하면서 다시 자 전체를 한 번 더 언급해 볼까요? 결국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자, 지금 3년치 문제를 분석하면서 별표 5개 쳐드렸고요. 또 일일이 계산 문제 확인했습니다. 요것만 짚고 넘어갑니다. 자, 핵심 단원 5가지가 처음부터 확인해 볼까요? 처음에 뭐? 처음에 별표 서요 공급입니다. 두 번째가 불러주세요. 정책. 세 번째 투자로. 네 번째 금융. 마지막으로 감정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단위니까 5개가 5 해도 25입니다. 최소 25문제. 근데 다수 넘는 파트가 금융, 간평, 투자 다 다수는 넘잖아요. 그러면요, 많을 때는 30문제 가능하고요. 평균적으로 해서는요, 27문제 안팎입니다. 거의 3분의 2가 문제가 집중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5개를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자, 지금 5월, 6월 과정은요, 그냥 5월, 6월이다 하시면 안 돼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세요. 그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뭐냐? 7월부터 문제풀이가 들어가요. 문제풀이. 공부는요, 항상 흐름이 있어요. 5월, 6월이면 기본서 끝납니다. 제가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1월 첫 주 수업하면서, 자, 12월 수업하면서 내년, 그러면 진짜 2달 남았습니다. 6월까지는 민계공 끝내자라고 몇 번 강조했습니다. 그게 끝내갑니까? 이제 부탁해 봤잖아요. 부딪혀 보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 경험치로 미리 11월 달부터 1월 달부터 6월까지 민계공 끝낸 사람은 100명 중에서 10%밖에 안 된다면서. 그걸 인정할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어떤 경우도 1차 과목을 끝내야 됩니다. 6월까지요. 1차 끝내야 된다 아시겠어요? 1차를 어떻게 끝냈냐? 6월 말 모의고사 보면서 학교는 민법은요. 평균 1차 과목은 60점 넘겨야 됩니다. 왜?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래야지 동착기금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6월달 모의고사 봤다. 여전히 1차가 45점이야. 하면 골치 아파요. 고맙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7을 넘어가니까 2차를 손도 못 대고 2차를 포기하면서 공부를 2년씩 끌어야 됩니다. 공부 1년 공부가 너무 힘든 줄 아세요? 지금 여건 조절 적에 좀 더 오래 걸 때 악착같이 1차를 끝냈어요. 오래 걸 때 1차를 확 잡아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2차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6월까지는요. 1차 최대한 끝내야 됩니다. 1차를요. 그래서 흐름을 다 꿰뚫고 있지만은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이 건성성 들었거든요. 6월까지 꼭 민계공 끝내라 했는데 지금 이제 1차만 끝내라 해도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자, 5개 파트가 중요한데요. 이걸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자, 똑같은 기본서 같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5월 달이 되어서 쭉 오다가 무작위로 책을 검사해 볼 수 있거든요. 책을 주르륵 훑어보면요. 실력이 보여요. 책만 딱 보면 이분은 합격 수준이다. 이분은 떨어질 수준이다. 보이거든요. 책에 손때 묻은 거요. 책에 낙서한 거. 책에 밑줄 건 거. 책에 메모한 거. 딱 보면요. 레벨이 탁 나와요. 다 검사해 볼까요? 그래서 5, 6월 달에는 책을 보면 알겠지만 공부는 두 가지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검사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책 보면 이 둘 중에 하나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요. 공부는 해요. 11월, 12월 듣고 1월, 2월 듣고 3월, 4월 들었잖아요. 강의만 따라오다 보니까 계속 기본수 회로수는 늘었는데 책에 손때가 묻었어요. 그냥 따라왔다. 전반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한 번 쭉 돌아갈 때 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공고, 정책, 투자, 금융, 간평 딱 그럴 때마다 한 번 돌 때는요. 3번, 4번 집중해서 반복합니다. 중요하니까. 얘가 중요하니까요. 그 제가 쭈르륵 보니까 핵심 단위는 주로 책이 좀 더 허벌허벌해 그냥.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5월, 6월 달 그렇게 바래 말입니다. 5월, 6월 달에. 앞으로 2달 동안에 민법, 학개론, 출제가 잘 되는 거 핵심 단원 최대한 집중하세요. 무조건 끝납니다. 끝나요. 책을 평범하게 보지 마세요. 평범하게. 그래서 이거 집중하시고 나머지는 가볍게 빨리빨리 넘어가세요. 다음에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가요. 24회, 25회, 26회. 방금 프린트를 통해서 분석하게 되면 계산 문제 출제된 문제수가 24회 때 7문제 나왔고요. 25회 때 11문제 나왔습니다. 26회 때 7문제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는 무조건 7문제 출발입니다. 7문제. 월요일 날요. 3일 전입니까? 학원 수업을 하는데 다들 4월 말에 모의고사 봤잖아요. 모의고사 보고 이런 얘기 합니다. 수업을 11월 때부터 열심히 들었는데 본인 얘기를 해요. 모의고사 학교를 보면서 계산 문제를 다 밀어놨대요. 다 풀어니까 이름만 풀었고 계산 문제 7문제 안 풀고 찍었더니 점수가 안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나 계산 문제 자신이 없어. 계산 문제 힘들어. 그분은요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풀지도 않고요. 이 중에도 그런 분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많아요. 그러면요 10월 29일이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 계산 문제 보고 부담스러워한다. 제가 경험했어요. 이론과 계산 문제를 비교하면요. 내가 계산 문제 약해 하는 분들은요. 필히 이론도 약하다 이 말입니다. 얘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비리강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론 못하는 사람이 계산 문제 못하는 이 말입니다. 민법 못하는 사람이 판례도 못해요. 민법 잘하면 판례도 잘하는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론 잘하는 사람은요. 계산 문제 욕심내요. 계산 문제 잘합니다. 그걸로 제가 널 지켜봤는데요. 계산 문제 잘하는 사람들이 이론 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계산 문제 약해 하는 사람은 그 자체는 이름부터 내가 약하다, 실력 없다를 벌써 노출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두 가지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의외로 이런 부류가 많습니다. 계산 문제 죽겠어. 무조건 미뤄야지. 그러면 이미 이론이 약하단 말입니다.
이런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분이 많다면 한 번쯤 반문해 보세요. 계산 문제는 뭐냐? 계산 문제의 본질은요. 본질은 습관입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6개월 남아서요. 계산 문제의 본질은 습관. 어떤 습관? 매일 푸는 습관입니다. 만약 계산 문제 약하다고 해놓고 많은 분들이 과연 1월달부터 4월까지 하루에 매일 계산 문제를 2점씩 매일 풀어왔는지 안 풀었잖아요. 만약 매일 풀었다면요. 지금은 계산 문제 박사가 됐어요. 박사가. 하루에 2문제, 3문제 잡을게요. 3문제면요. 티타임. 계산 문제 한 문제 보는데 넉넉 잡아 5분 잡아도 넘칩니다. 3문제는 15분이요. 티타임 별거 아닌 겁니다. 하루에 티타임 가지고 계산만 신경을 썼더라면 매일매일 넉 달 지난 지금은요. 계산 문제 박사가 됐을 거예요. 안 해보고 어렵대. 안 해보고 안 해서 그래. 계산 문제는요. 본질은 무조건 습관. 매일 안 풀면요. 멀어집니다. 매일. 무슨 말이죠? 거의 대부분이 매일 안 풀었어요. 사실 이 중에서 공부 잘하시는 분이 있죠. 상위 몇 클래스 몇 명. 이분은요. 20수 매일 풀고 있습니다. 풀어요. 그러면 좋다. 자, 지금까지 매일 못 풀었다면 5, 6, 7, 8 매일 풀면 돼. 지금부터. 안 늦어요. 안 늦어요. 지금부터 5, 6, 7, 8입니다. 자, 5월, 6월, 7월, 8월까지입니다. 계산 문제는요. 계산 문제 9월 넘어가면요. 절대 못 풀어요. 너무 시기가 쫓기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넉 달 동안 매일 2-3문제는, 3문제는 적거나 3문제는요. 교재 보시면서 넘기면 계산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무작위로. 문제 많잖아요. 모일 수도 있고. 매일 3문제는요. 한마디로 티타임. 10분 안팎, 10분 안팎. 그 10분 안팎이 끝에 가면요. 15점만 올려주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게. 계산 문제는 한마디로 가랑비에 옷 줬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요. 매일 푸는 게 중요하지. 매일 안 풀다가 일요일에 몰아치기로 한꺼번에 30문제 푼다. 의미가 없어요. 계산 문제는 매일매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는 거 부담 갖지 마세요. 왜? 5월, 6월부터 지금부터 중요하니까요. 계산 문제 저절로 5, 6, 7, 8 티타임 동안에 매일 푸는 습관이면 8 되면요. 어느새 고수가 되었고 학교는 고수가 된단 말입니다. 하지도 않고 말이죠. 어렵다 하면 안 돼요. 안 해서 그래요. 하면 쉬워집니다. 아시겠어요? 계산 문제 앞으로 몇 달 동안에 하루 3문제 습관만 들이면요. 8월달 분명히 완전 고수가 되고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요. 틀림없습니다. 7문제가 나온다면 최근 시험 아무리 잘 봐줘도 제가 분석해도 문제가 상급 문제가 있고 중급 문제가 있고 하급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잘 봐줘도 이때 한 문제 될까 말까 상급 문제가 25일 때는 11문제 나왔는데 11문제도 한 문제가 안 보여. 상급 문제가 한 문제 잡을게요. 작년 시험도 한 문제 될까 말까. 아무리 잘 봐줘도 상급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돼요. 한 문제. 나머지가 중하급 문제입니다. 중하 문제. 계산 문제가 전반적으로 쉽게 나와요. 연습만 돼버리면요. 무조건 특정 가능한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나왔거든요. 상급만 버려 그냥 한 문제 깨끗하게 다 버려버리고요. 또 이것도 다 안 풀어도 좋아. 예, 여유있게 이 중에서 딱 4문제만 풀어서 4문제만 득점해버려요. 10점. 그걸로 만족하세요. 수수관리도 없으니까. 그래서 계산 문제는 사실은요. 4문제 내가 아는 거 딱 풀어주고 다 찍어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5, 6, 7, 8 특히 5, 6월 달 이런 파트는요.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예? 계산 문제는요. D타임. 계산 문제 본질은 습관입니다. 매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자, 5월부터 처음 하신 분, 3월부터 하신 분,
전혀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 사례를 보았듯이. 자, 절대 시간 문제 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말하면요, 6개월 동안에 충분히 동차 가능하고요. 그것도 충분히 고득점 합격이 가능합니다. 절대 자신감 잃지 마시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교재 처음부터 보겠습니다.